이번에 공개된 녹취록 같은 경우는 2022년 5월 9일, 그러니까 네. 딱 하루 전입니다. 네. 취임할 시기. 네. 근데 이제 공개됐던 녹취록에 윤석열 대통령의 워딩이 이렇죠.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 일을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맞네 당해서 이렇게 일단 얘기를 했고요. 네. 명태균 씨가 그 얘기를 듣고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까지도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대통령실 입장은 일단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명태균 씨한테 그냥 뭐 응원의 메시지 정도였다. 격려하는 차원에서 했던 얘기였던 거지. 뭐 구체적으로 뭐 공천에 개입했던 건 아니다라는 건데.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김영선이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을 좀 해줘라. 그러니까 해줘라가 있어서 네, 그래요. 해줘라가 있어가지고. 해줘라가. 네네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음. 야당 입장에서 당연히 이거는 지시네. 뭐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저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줘라라고 구체적 워딩이 있으니까요. 워딩 정도가 아니라 아예 육성이 나와버렸고 누가 들어도 아. 대통령 목소리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뭐 AI 조작이라고 또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럼 이제 뭐 세상 일이 다 조작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말이 맞네 당에서 이 말을 가지고 어쨌거나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는 뭐 구체적인 지시가 아니지 않냐. 당에서 막 말이 많다고 했으니까 그 뒤에 얘기는 우리가 또 모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또 있기는 그러니까 한데. 대통령의 의사 표시를 김영선을 선호한다 정도로 낮추더라도 네네. 명태균 씨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했잖아요. 그러고 본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 뭐 여사 통해서 내가 한 거야. 이 공천은 나 때문에 된 거야라고 말하고 다녔으니까 적어도 명태균 씨 머릿속에는 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는 들어 있었다고 봐야죠. 본인이 허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세상 사람들이 뭔가를 믿으려면 그 음. 허풍에 반대되는 증거 한 10배는 있어야 믿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음. 그걸 제시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음. 저희도 답답한 거예요, 이게. 아. 이렇게 해놓으면 말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저희가 아무리 공관위에서 공정하게 했고 사실 그래요. 김영선 의원 외에 다른 지원자들 보면 물론 지금 김영선 의원 지역구에서 새로 현역 의원이 되신 분도 있는데 그분 네. 이름도 당시에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실제로 공관위에서 어떻게 그분을 평가하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김영선 의원은 그 당시 국회의원 관둔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김영선 하면 사선의 여성의 법조인이고 그때 그분 이 정도 되는 분이어서 네네. 어느 정도 당에서 설득은 가능했었단 말이죠. 특히 경남에선 여성 국회의원이 없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상황까지 종합을 하면 정말 제가 늘 주장하지만 명태균 또는 다른 영향력 때문에 김영선 전 의원이 전혀 공천 안 될 사람이 됐느냐 그렇게는 안 봐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소위 그냥 쉽게 얘기해서 백으로 됐네. 그렇죠. 근데 그 백이 명태균? 명태균이 뭔데 보니까 뒤에 대통령 당선자 부부가 있었다. 이렇게 되면은 대중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까지 저희의 이제 그 뭐 반격이라고 할까 방어할 수 있는 얘기는 뭐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뭐 안 해도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됐던 거다라는 거였는데 이게 녹취록으로 대통령께서 아예 그냥 좀 해줘라라고 했다고 하니까 해줘라. 이게 뭐 지금 뭐 밥해줘라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이거는 해줘라라는 그리고 말이 이유도 있어요.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 일을 좀 해줘라. 그럼 그게 이제 전달이 됐다 예를 들어 공관위에. 그렇죠. 그럼 누가 그건 대통령 개인 의견이고요. 이러면 좋은데. 그렇죠. 근데 그걸 사람들이 계속 묻고 혼자 상상하고 머릿속에 동영상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100만 배의 증거가 있어야 그게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국민들의 의식은. 그렇죠. 근데 저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대변인님께서 할 말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게 정말 심각한 사안입니다. 참 이게 낭패예요. 저는 이제 이런 게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이 뭐 김영선이 경선 전부터 열심히 뛰어 이 인간관계가 그냥 인과관계가 쫙 나오는 문장을 딱 나오고 그다음에 뭐 평생 은혜인 척해서 이거는
이게 17초짜리라고 네네. 하는데 그냥 완결판이 나와버렸어요. 자, 진짜 웃는 게 웃는 게 아닙니다. 아니지. 그리고 그때도 이제 그 대통령께서 그 이후로는 이제 뭐 명태균이랑 따로 연락한 적이 없다라고도 이제 사실 그게 제일 첫 해명 아니었습니까? 그게 이제 기억이 안 난다 했어요. 기억이 안 난다. 네. 사실 그때 이제 그 기억이 잘 안 난다라는 말이 나온 워딩을 보면은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좀 봤었는데 결국에는 이 녹취를 통해서도 일단 연락을 그 이후에도 했다는 게 확인이 또 됐고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대수롭지 않게 김영선 좀 잘 봐주라고 했어라고 하셨고 그냥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은 어떤 대답을 하실 수는 있죠. 의례적으로 그리고 나 그냥 잘해보라고 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억이 없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실제로 진짜로 누군가 들고 온 것도 아니고 네네. 그냥 의례적으로 내가 그 부탁해놨어 그거 잘 될 거야. 근데 사실 안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있겠죠. 우리가 네. 뭐 일하는 때 누구한테 네. 부탁해줘 할 때 정말 별로 안 좋은 사람이면 부탁 안 했으면서도 그렇죠. 했다고 하고 좀 기다려봐 내가 뭐 얘기해놨어 이럴 수도 있는 건데 네. 사안이 사안인지라 그런 해명으로는 지금 이거를 안 통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건 돌파하기가 지금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명태균 씨의 두 번째 녹취가 6월 15일 2022년도 녹취인데 이거는 이제 그 김건희 여사가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이제 명태균의 전언입니다. 이것도 이제 좀 자기가 블러핑을 했을 가능성은 물론 있어요. 근데 이제 워딩이 좀 적나라하긴 한데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선 생일 그거 처리 안 했어. 명선이 이렇게 아침에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끔 만드는 게 이거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이렇게 명태균한테 김건희 여사가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대통령실의 어떤 그 요 지금 말에 대한 뭐 반박이나 해명은 뭐 딱히 구체적으로 있지는 없습니다. 않았고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없는 이유가 혹시 대통령실도 이게 그 진짜 김건희 여사랑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를 민주당이 또 갖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마 용산에서는 이게 정말 이 전원 형태잖아요. 이거 명태균 씨 혼자의 말이에요. 그렇죠. 혼잣말이죠. 근데 이 대화가 있었던 실제 전화 통화에 대한 녹취를 확보해서 이걸 틀어버리면 오늘처럼 그럼 대통령실에서도 뭐라도 반응을 해야죠. 여기에 엄청난 일들이 많잖아요. 오빠 또 나옵니다. 오빠. 네. 근데 그러니까, 이 오빠라는 호칭은 명태균 씨 말로 지금 한 오빠인데 그 대화가 만약 있다고 할 경우에 김건희 여사가 육성으로 오빠 대통령 오빠 이걸 동격으로 볼 수 있는 말이 있었다면은 지난 카톡도 그냥 뭐 모든 것이 밝혀지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장관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장관 임명 관련한 뭐 이런 거. 누구 안 치고 이러면 이게 지금 대화 내용이 이런 식이에요. 김건희 여사가 누구 안 쳐라라고 내가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이제 왜 안 앉혔냐라고 막 따져 물으니 인사 개입 대통령한테 이거잖아요. 내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에게 누구 앉히라고 했는데 안 앉히고 있다가 명 선생님 왜 놀라게 안 해 해서 대통령이 알았어 해서 했다 이 얘기잖아요. 했다. 지금 거기에 이제 장관도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김영선 문제뿐만 아니라 장관까지도 이런 식으로 인사 개입을 했다라는 어쨌거나 명태균 씨의 일방적인 전언이긴 합니다만 내일 이제 또 민주당이 공개하는 녹취록에 이런 내용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전언으로는 김건희 여사가 공천뿐만 아니라 장관 측에도 뭔가 좀 인사에도 영향을 끼친 것처럼 들립니다. 거기에 이제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육성했었던 김영선 재보궐선거 공천 관련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꼭 오십시오. 그러면 5월 9일에 했다는 게 맞잖아요. 이 대화는. 그러니까요. 물론 명태균이 가공했을 수는 있어요. 이게 탁탁 맞는 얘기잖아요. 이거를 가공할 만큼의 막 그런 거는 사실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딱 윤상현이한테 전화했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윤상현이한테 전화했고 보안 유지하시고 취임식에 꼭 오십시오. 그리고 명태균도 취임식에 갔습니다. 실제로. 갔고 윤상현 저 명태균의 육성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윤상현 죽었어. 내가 했어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게 맞잖아요 이게.
그쵸. 아까 전에 5월 9일에 그 내용과도 또 맞고요. 그러니까 공간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제 또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음. 윤상현 의원은 김영선 의원 공천을 반대했다는 의미로 들려요. 안 먹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윤상현은. 그러니까 윤상현은 뭐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윤상현한테 전화했다 해서 그걸 바꿨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외압이 맞지. 뭐. 그렇죠. 반대했던 윤상현한테 통화를 걸어가지고 결국에는 바꿨다. 그리고 결국 윤상현은 뭐 이렇게 정리가 됐다. 뭐 이런 식의 얘기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이게 네네네. 뭐 법률적인 얘기는 뭐 됐고요. 네네. 됐다는 게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음. 이제 법 전문가들이 하실 일이고 네네. 대통령의 권위가 음. 심각하게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아, 지금 댓글 쓰시는 분들도 보면은 그렇죠. 다 그 실망감의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네. 표현이 좀 과격하신 분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님 후보 시절부터 당에 입당하시기 전부터 저 옆에 차 타고 한 석 달 정도 같이 다녔던 사람으로서 저는 진짜 울고 싶어요. 뭘 울고 싶냐? 저는 끝까지 대통령님이 잘 돼서 성공하시고, 저도 뭐 세 발에 피겠지만 윤 대통령 당선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요. 저 네. 역시 책임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 정권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이 운영 그리고 마무리까지.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잘 안 되니까 제가 울고 싶다는 얘기가 죄송해서 울고 싶다는 얘기고. 그다음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윤 대통령 5년 잘 가야 되는 상태에서 다음도 이어가야 되는데 그럼요. 다음을 이어가려는 뭐 유력 주자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당 여권 전체 상황이 안 좋은데 서로 안에서 또 싸우는 거를 제가 이제 중간에 아이고. 이렇게 잘 얘기를 해야 되는 입장. 네네. 제가 방송 좀 여러 개 나오니까 막 자꾸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너는 친윤이냐, 친한이냐, 너는 정체가 뭐냐, 이 간신아, 뭐 어쩌고 저쩌고. 저 욕하는 건 좋은데요. 이게 이제 더 심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뭐 배신자네, 뭐니 막 이러면서 이거 불과 8년 전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걸 겪었단 말이에요. 그 청와대에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너무 똑같아요. 오히려 더 심각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때보다도. 예. 네. 왜냐하면 당에 이제 중심이 되실 만한 분이 없어요. 그러네요. 지난 2번의 공천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일단 의석수가 한 30%가 줄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그쵸. 한 150석 가까이 되던 의석이 100석 남짓 되니까 그렇죠. 그럼 뭐 그래 그 정도 꽤 많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중진 의원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때 초선이 지금 3선이 돼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때 재선이 지금 4선이 돼 있어야 되고 그래서 중심을 잡아주고 당의 어떤 방향을 다 이렇게 줘야만 하실 분들이 네네. 없단 말이에요. 안 계셔. 그렇죠. 그러니까 당이 굉장히 약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뎁스가 그렇죠. 우리 프로야구에 나오잖아요. 불펜 투수진의 뎁스가 약해서 네네. 맨날 당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당을 오래 본 제 입장에서는 지금 네네. 당이 약합니다. 이렇게 약한 상황에서 글쎄요. 좀 더 보면은 전당대회 이후로 지금 당이 계속 보여주는 모습은 또 분열이다 보니까 이게 참 더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분열이. 네.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입장 정리를 저희가 잘 해서 네네. 정리할 건 정리하고 앞으로 나갈 건 나가고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국민들께서 절대 이걸 이제는 이렇게 뭘 덮고 그냥 지나가는 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한번 그 불행한 사태를 겪어봤기 때문에 과격한 쪽에서는 한 번 하는 거 2번은 왜 못하라고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분들보다는 더 많은 분들은 다시는 그런 거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도 탄핵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쉽게 입에 못 내요. 이재명 대표가 자기 입으로 탄핵이란 말 안 했다고 거짓말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눈치 보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잘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내일 운영위에서 용산이 어떻게 대응하는지까지 잘 보고 네네. 절대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 예. 참 진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거를 아까 대변인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단순히 덮고 넘어갈 문제로 생각하면 또 안 됩니다. 덮을 수가 민주당은 이거를 뭐 사생결단으로 원래 이제 진짜로 그 입 밖에는 못 내도 저 사람들은 탄핵을 진짜 하려고 진심인 사람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건수를 통해 가지고 여론이 형성이 되면은 조금 시간 지나면 또 탄핵 대놓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그렇죠. 예. 저쪽은 뭐 이렇게 해요. 10월 31일 오늘 이거 터뜨리고 네. 내일 운영해서 또 뭘 하고 토요일 날 장애 집회한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시리즈로 쫙쫙쫙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하는 거 막을 수는 없죠. 지금은 저희가 수비하면서 엄청난 위기, 대량 실점하는 지금 비기닝을 선사하는 상황이 된 거는 맞아요. 그렇죠. 비기닝을 조금이라도 좀 출혈을 최소한 상태에서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점수 내줄 건 다 주고 투수 다 소비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게임 던지는 거예요. 음. 그럴 수는 없어요. 아직 게임 안 끝났고 게임 뭐 5회도 안 지났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야구로 치자면 그렇죠. 우리 투수 지킬 투수는 지키면서 가자는 얘기예요. 우리도 공격 기회가 5번은 남았으니까. 그럼요. 우리가 네. 말공이잖아요, 말공. 우리 홈팀이니까 여담이니까. 그럼요. 지금 5회 초에 이게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건질 거는 건질고 던질 거는 던져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네요. 예, 명확하게 저희가 건질 수 있는 거는 또 건져야 되고